안녕하세요,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장비는요, 열프레스기가 기존에는 저희가 의류 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두어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저희가 구축 창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하시거나 또 개인 공방에서 하시는 분들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소음이 없는 수동식 열프레스기를 많이들 원하시길래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프레스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옷이라고 하면 티셔츠 기준으로 이 열판 사이즈를 보셔야 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40에 50cm의 열판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웬만한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다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온도 조절과 타이머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열프레스기를 고를 때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개식이라고 많이들 해요. 조개식으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정하게 압이 좀 안 들어가는 현상들이 처음에는 잘 발생을 안 하더라도 추후에 좀 발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랍식으로도 되어 있어야 돼요.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야 여기에 내가 원하는 옷을 얹고 그 위에 이런 전사지 위치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식으로 위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방식이어야 하고, 얘는 또 좋은 게 옆으로 스윙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봤을 땐 만족스러웠고, 거기에다가 약간 이런 옵션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런 지그들을 또 밑판을 교체를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 라벨 작업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신발에다가 프레스 작업할 때 사용하는 이제 지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보통 아동복은 이제 티셔츠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좀 판 사이즈가 작은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팔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이렇게 좀 끼워서 작업할 경우에 사용하는 지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그는 솔직히 내가 쓰는 활용도에 맞게끔만 구비하시면 되니까 꼭 이렇게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옵션 상품인데, 얘는 특이한 게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같이 설치를 해 볼게요. 자, 레이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 위에 거를 돌려서 레이저 각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신 다음에 다시 쪼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레이저를 뭐 잘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문제가 레이저가 있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이거를 레이저를 활용할 때는 이 스윙 방식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스윙 방식으로 써야지 레이저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서랍식 방식으로 하실 때는 레이저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레이저를 안 쓸 거니까 일단 빼둘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옵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프론지라고 해가지고 요 장비에다가 결착할 수 있는 약간 코팅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위로 그냥 다 달아 볼 거예요. 예, 이게 밑판 윗판 다 되는 거라서. 이런 템프론을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이게 옷이 잘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약간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 템프론을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옷이 이렇게 잘 미끌려 잘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인 거고,
네. 씌워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템프론을 해놓으면 보통 이제 승화라든지 다른 것들 이물질이 붙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요. 나중에 저처럼 좀 깨끗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열프레스기 가지고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할 거고요. 기능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디지털 메뉴바가 나오고요. 저희가 설정은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보통 DTF로 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DTF는 160도에서 반응을 합니다. 160도면 충분히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 멜트라서 10초면 전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10초로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이거는 온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인 거고, 네 번째는 이 40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40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 한 40분 정도 내가 혹시나 까먹고 얘를 전원을 안 끄면 자동으로 셧다운 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30분으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돌림바가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얘가 돌리면 이 상판이 좀 내려갈 거예요. 상판이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원단이 두껍거나 뭐 안에서 다른 또 작업물을 할 때 얘로 이제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면 약간 힘들다 그러면 이제 얘를 좀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압력을 찾아야 돼. 이건 너무 또 약하고, 그러면 이걸 돌려가면서 적당한 내가 원하는 압력을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거고, 이 카운트가 끝나면 알람이 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람이 이제 나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저희가 전사지를 실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작업한 이제 출력물 DTF예요. DTF 필름을 이제 여기다가 올려둘 거예요. 올려둘 거고, 이게 디자인이 보시면 세로로 엄청 길기 때문에 보통 이런 철자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목이 시작하는 이 시볼이 시작점에서 보통 6cm를 추천을 해요. 6cm 추천하고, 여기서 내가 디자인이 약간 가로형이다. 가로형이면 한 8cm 정도까지 내려와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 가슴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사를 할 때는 여기 어깨 라인, 이 어깨 라인에서 보통 18cm 정도 하면 딱 가슴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철자로 작업하는 걸 제일 추천을 하고, 인터넷에 보면 뭐 아크릴로 해서 목 모양으로 막 해놓는 것들이 있는데, 또는 뭐 저는 레이저 가이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계속 해봤을 때 그냥 철자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철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무게추 역할도 해요. 왜냐면 옷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열판에서 이 정도 꺼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양쪽에 요 가슴 좌우측 봉제선을 잡고 이렇게 열어보면 얼추 이제 센터에 놓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게 또 감으로 힘드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이 전사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접은 다음에 여기 끝에만 살짝 찝으세요. 얘를 살짝 딱 찝으시면 이게 표시가 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사지를 반으로 딱 정확하게 접은 다음에 끝에를 한번 딱 찝으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와요. 표시가 나오는 거가 이제 센터라고 기준으로 보고, 그 센터 기준에서 내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쯤이면 맞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잘 놓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제 놓고 작업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목숨을 거시는데, 어차피 이 옷이라는 거는 사람이 입게 되면 몸의 상황에 따라 틀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고, 이 차유자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무게추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밀어도 이 전사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빼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초 정도 이제 머물러서 저거 하시면 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끝나면 이 전사지가 약간 식어야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띄면은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조금 식은 다음에 떼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테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식히고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 이렇게 전사를 하신 후에 떼보면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다 씻고 떼야 돼요. 이렇게 쭉 떼시면 이제 전사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이후에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한 번 더 찍는 이유는 이제 결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필름 자체가 약간 이 전사지가 가는 거를 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얘를 뗀 이후에 다시 프레스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옷에 딱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티셔츠가 한 장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샘플 해보고 싶은 거는, 이불을 지금 제가 폴리 옷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면에 하는 게 더 좋아요. 폴리 하니까 막 쩍쩍 붙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 DTF가 아니고 아까 승화 프린터기에서 인쇄한 승화 용지에 출력한 승화 잉크입니다. 승화 잉크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동일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전사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좀 다른 게, 승화는 아까 DTF는 10초면 되잖아요. 승화는 10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승화는 보통 60초 가량은 해야 돼요. 그리고 승화 또 힘든 게 온도도 한 180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최소한 180도에 1분 정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왜냐면 DTF는 붙이는 방식이고 승화는 이 잉크를 끓는 점을 도달해 가지고 이 염색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사지에 있는 잉크가 강력한 열에 의해서 이 원단, 특히나 폴리 원단, 화이트 원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얘가 이제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런 승화로 티셔츠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작업하길 바랄게요. 일단 지금 테스트니까 그래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아까랑 이제 설정이 바뀌었죠. 180도 설정해서 이제 동일하게 얘도 프레스를 찍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0초를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승화로 작업할 때는 꼭 환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승화 자체가 이제 180도라는 높은 온도로 끓는 점을 이게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기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승화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짠. 저도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승화도 성공적으로 잘 전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지그들 중에 뭐 지그를 제가 다 테스트 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것만 할게요. 그래서 밑에 이 볼트를 이렇게 푸시면 얘가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는 신발이에요. 신발을 이런 식으로 꽂아 넣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이게 무슨 신발이라 그러지? 캠퍼스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직에 맞게끔 잘 결착을 합니다. 착을 바깥쪽 기준으로 두 쪽을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발은 두 쪽 할 건데 디자인이 준비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하나로만 해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둘 거고, 여기에 조금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제가 프레스기 부자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핸드형 미니 프레스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좀 압력이 좀 덜 간 부분은 2차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DTF니까 160도에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압력이 좀 약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니인데 얘가 좋은 게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온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도 좀 기다렸다가 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가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이런 미니 다리미 가지고 한 번 더 눌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발 커스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좀 빠른 시간이니까 살짝 떼보시면 이렇게 전사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레스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좀 안 된 부분들은 수작업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만 눌러주면 나만의 신발 커스텀 가능은 한데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할게요. 힘드네요. 이렇게 신발에도 전사가 잘 들어갑니다. 네. 이쁘죠? 자, 지금까지 이 서랍형 4050 사이즈 열판 사이즈의 수동 열프레스기 리뷰였고요. 마지막으로 열프레스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프레스 자체는 이제 열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리를 비우실 때는 전원을 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20V 일반 코드로 되는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2.4kW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사용 가능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꼭 혼합해서 사용하시지 말고 벽에다가 다이렉트로 하나만 사용하시고, 얘를 사용하실 때는 뭐 다른 전자레인지라든지 전력을 많이 쓰는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두꺼비가 다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이사항은 없고, 대신에 이제 열로 하는 이제 압력 프레스다 보니까 꼭 안전에 주의해서, 특히나 어린이들 손 끼면은 화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 프레스기 한다면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신발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섬유, 에코백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뭐 요 정도 프레스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이런 굿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감독님, 우리 촬영 하나 할 때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니 너무 힘든데, 이거 또 다 치우려고 하면 한번 치우고 정리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하고 싶다. 아, 힘들어.